지금 야구판에서 가장 유행하는 구종을 묻는다면 단연코 한 가지 이름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스위퍼죠.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이 구종의 유행은 지금 MLB를 강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웬만한 투수들은 다들 시도해보고 있고, 실제로 이 구종은 2번의 시즌 만에 사용자가 2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스위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위퍼가 왜 MLB의 핫트렌드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위퍼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홈플레이트를 쓸고 지나가는 궤적의 슬라이더 구종을 의미합니다. 즉 횡적인 움직임이 강화된 변형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아직도 일부 야구 전문가 그리고 일부 스위퍼를 던지는 선수들에게도 스위퍼라고 굳이 이름을 불리는 이유로 모르겠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오리올스의 선발 투수 카일 깁슨의 경우엔 본인이 스위퍼를 던진다고 하지만 자신은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은 더 옆으로 흐르는 이 공을 슬라이더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종을 스위퍼라고 부르고 있긴 하나 이건 스위퍼지라고 딱 정의를 내리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슬라이더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맞으니 말이죠. 실제로 2020년 다르비쉬 선수가 던진 슬라이더입니다. 당시 이건 그냥 슬라이더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공은 스위퍼라고 표기됩니다. 이렇듯 스위퍼를 슬라이더와 명확히 구분하고 딱 잘라 이건 스위퍼고 이건 슬라이더야 라고 구분짓는 것은 어쩌면 멍청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UAG 야구에서 이제 스위퍼를 슬라이더와 구분짓는 방법이 조금씩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속도입니다. 스위퍼는 슬라이더에 비해 대체로 속도가 느립니다. 보통 슬라이더가 자신의 패스트볼에 비해 7에서 12마일 정도 느리게 나오는 게 보편적이죠. 하지만 스위퍼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느린 15에서 20마일 정도 느린 구속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는 브레이킹 각입니다. 일반적인 슬라이더에 비해 큰 브레이킹 각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스위퍼라고 불린 공들을 보면 확실하게 슬라이더보다는 각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슬라이더는 아래쪽으로 브레이킹 되는 각을 만듭니다. 다만 스위퍼는 그보다 횡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완전한 수평 움직임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사선의 모양을 보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체로 이 스위퍼는 수평 무브먼트가 10인치 이상 휘어 들어가는 공을 의미합니다. 보통 14인치 정도의 평균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슬라이더 수평 무브먼트의 대략적인 평균 수치인 6인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죠. 반대로 수직 무브먼트는 정반대의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일 겁니다.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위퍼를 던지기 시작한 오타니 선수의 스위퍼는 리그 최고 구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떨어지는 수직 운동은 평균보다 3인치 덜 떨어지면서 수평 무브먼트는 최대 20인치, 평균 16인치의 움직임을 보이며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횡적 움직임이 극대화된 느낌을 주는 공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오타니 선수의 스위퍼는 다른 선수들이 던지는 스위퍼보다 더 특별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특징은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게 커브랑 다른 게 뭐야? 슬라이더보다 각이 더 크고 느리면 그건 커브인데? 라는 관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스위퍼란 녀석은 커브와도 흡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활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도 비슷한 구석이 있죠. 큰 브레이킹을 보이는 구질들이다 보니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두 구종 사이에는 확실히 다름을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4명의 선수가 던지는 구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ay out there. 3-2. Got him. Back-to-back Ks for Phillips. And he chases. Swung on a miss. 혹시 이 각각의 선수들이 던지는 구종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딱 봐도 알겠나요? 첫 번째로 던진 투수는 찰리 모튼 선수이며 커브였습니다. MLB의 대표적인 커브볼 투수죠. 두 번째는 다저스의 필립스 선수입니다. 구종은 스위퍼였습니다. 세 번째는 샌디에고의 윌슨 선수였습니다. 구종은 스위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템파베이의 글래스나우 선수였고 구종은 커브였습니다. 이처럼 스위퍼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릴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커브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그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죠.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드는 질문은 하나 정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스위퍼는 유행하게 되었는가? 일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유행이 시작된 것이지 없던 구질이 새로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던지곤 있었지만 다만 불리는 이름이 제각각이었을 뿐이죠. 슬러터, 라이딩 슬라이더, 가첸즈 등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공이 조금 더 보편화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퍼라는 이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보편화된 이유는 어쩌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데 같은 손 타자를 상대할 때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위퍼는 2022년부터 23년까지 같은 손을 상대할 때 헛스윙률 유도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첫 번째가 슬라이더라는 점이 키포인트인데, 슬라이더를 던지는 투수들이 한 가지 슬라이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스위퍼를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위퍼를 던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위퍼 유행이 빠르고 쉬웠던 이유입니다. 슬라이더 투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위퍼 투수 증가폭이 월등히 높아진 것이죠. 심지어 커브 투수의 경우에도 스위퍼를 던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다 던져보기 시작한 것이죠. 헛스윙률 65%의 공을 굳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 말이죠. 물론 커브와 스위퍼를 동시에 던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느린 곡선의 공이 두 개나 있는 건 그닥 쓸모가 있지 않으니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스위퍼는 완벽한 구종인가? 정답은 당연히 노입니다. 스위퍼는 극단적인 횡 무브의 공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던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컨트롤적인 측면에선 그렇지 않다는 게 실상입니다. 또 하나는 로케이션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횡으로 많이 흘러져 나가는 특징으로 인해 보통 자신의 손의 바깥쪽 낮은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스위퍼 평균의 68%가 바깥쪽 낮은 쪽이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쪽에 많이 로케이션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타자로 하여금 눈에 익게 만들고 이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약점입니다. 실제로 슬슬 삼진율과 스윙률이 감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21년엔 68%였던 스윙률이 올 시즌 58%까지 내려갔습니다. 분명 타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정답을 찾아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큰 약점이죠. 반대손 타자에겐 써먹기 힘듭니다. 초구에 깜짝 등장으로 백도어를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반대손 타자에게 스위퍼를 넣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른손 사이드 투수가 왼손 타자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비슷하죠. 횡적 무브먼트라는 궤적 자체가 반대손 타자에게 아주 쉽고 넓게 보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퍼는 반쪽짜리 투구인 셈입니다. 같은 손 스페셜리스트 구종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퍼는 분명 현재 MLB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매우 핫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대단한 스위퍼가 나올지 기대가 무척이나 됩니다. 스위퍼 궤적은 뭔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주거든요. 오늘의 스위퍼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또 다른 듣고 싶은 구종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